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72년까지의 ODA 차관 도입 추이를 한국 정부의 공공차관 통계를 활용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3년 이후의 ODA 차관 도입 추이를 한국 정부의 공공차관 통계와 OECD 통계를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집계한 공공차관 도입액과 OECD가 집계한 ODA 조차관액은 1972년까지는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만 1973년부터는 한국 정부가 집계한 공공차관 도입액과 OECD가 집계한 ODA 조차관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공공차관 도입액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다가 198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섭니다. 반면 ODA 조차관액은 1981년을 제외하면 197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두 통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해외로부터의 자금 순유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980년대 초까지만 차관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차관 통계에서는 1986년에, ODA 차관 통계에서는 그보다 이른 1982년에 도입액보다 원금 상환액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차관이든 ODA 차관이든 해외 자금 도입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1980년대 들어서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외자 도입 30년사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6년간을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자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시기 구분에 맞추어 ODA 차관과 그 밖의 공공차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차관 통계와 ODA 통계 사이의 차이가 나는 것은 OD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1987년 재무부가 작성한 공공차관 통계에는 매년 협약이 체결된 공공차관의 이자율별 금액을 집계한 표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어 있는데 화면의 그래프는 그중 고정금리로 연 5% 이하인 차관의 금액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7년까지는 거의 모든 차관이 고정 이자율로 5% 이하였지만 1967년부터 1973년까지는 고정 이자율 5% 이하인 차관의 비율이 50%에서 70% 정도였고 이후에는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공공차관의 증여율이 평균적으로 점점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차관의 이자율 추세는 국제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이자율 추이와도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흔히 예로 삼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대체로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7년 5%를 넘었고 1960년 말부터는 등락은 있었지만 7% 안팎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8%를 넘어 치솟았고 1981년에 14%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즉 이자율이 높을수록 한국 정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전반적으로 높아진 시장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인율을 10%로 고정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DA 기준에 대해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통계에서 차관 공여자를 국가와 국제금융기구로 나눠보면 특히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중에 OD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관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공공차관 도입액은 양국 간 차관이 18억 달러, 국제금융기구 차관이 16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ODA조 차관액을 보면 양국 간 차관이 13억 달러, 국제금융기구 차관이 1억 달러로 양국 간 차관보다 국제금융기구 차관에서 훨씬 큰 차이가 났습니다. OECD 통계에서 ODA 차관의 공여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도입된 차관 14억 달러 중 41.2%인 5억 6천만 달러가 일본, 40.7%인 5억 5천만 달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독 8%, 세계은행 7%의 순서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ODA 차관이 미국 정부의 ODA 차관보다 많았던 것은 역시 차관의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공공차관 도입액은 미국 차관이 일본 차관의 1.7배였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는 ODA 차관의 산업별 구성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억 달러와 13억 달러라는 금액 차이는 있지만 외자 도입 30년사에서 이 시기 협약이 체결된 양국 간 차관의 주요 사업을 보는 것으로 대강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1973년에는 일본 정부의 식량청 미국 차관, 미국 정부의 잉여농산물 차관, 그리고 미국 AID의 현미 차관이 체결되었습니다. 1977년과 1978년에는 일본 OECF의 농업 및 농업용수개발 차관도 체결되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1975년 미국 수출입은행의 디젤 기관 도입 차관이, 1976년 일본 OECF의 충북선 복선화 차관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력 분야에서는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캐나다, 영국, 미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차관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밖에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도 여러 나라로부터 도입되었고, 한국주택공사의 주택 건설을 위한 차관도 미국 AID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DA 차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970년대 공공차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도입된 16억 달러의 차관 중 11억 7천만 달러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4억 3천만 달러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이었습니다. 외자 도입 30년사에서 이 시기 협약이 체결된 국제금융기구 차관의 주요 사업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중소기업은행의 민간기업 육성자금 도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주개발, 낙동강 연안개발, 영산강개발, 도로 개량 및 건설, 항만개발, 새마을 사업 등 다양한 국토개발 사업도 추진되었습니다. 비록 양화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ODA 차관이 되지 못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한국 경제에는 나름의 역할을 했던 차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ODA 차관의 도입 추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ODA 차관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